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 주선 김도영. 네,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오늘은요, 시리아의 이 공습 경보로 글로벌 시장이 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내 시장은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죠. 네. 그럼요. 이 기운 그대로 연말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지 않았나? 주쌤이 그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오늘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좀 출발하기 앞서서요. 우리 안방마님 혜선 씨를 통해서 오늘장 점검 먼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급락 후에요. 장중 낙폭을 좀 대부분 만회하면서 잇따른 외풍에 내성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3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 1884.52로 마감을 했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 지수는 510선까지 미끄러지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전일 대비 약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517.44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왕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장에 오늘 사실 루머도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일단은 이 루머 속에서 그래도 견고하게 어떻게 장을 마무리를 잘 지고 오셨는지, 어떤 분이 스튜디오를 오셨는지 인사 먼저 나눌까요? 네, 오늘은요 김형근 멘토 그리고 이장님이죠. 최명석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 오늘 마지막에 장 후반에요, 혜선 씨. 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어떤 얘기였죠? 기관을 또다시 조금 무시한 형태의 발언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코스닥이 워낙 오늘 사실은 투매도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나서 연기금 자금 집행설도 돌았고요. 또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정관 변경이라는 이유와 함께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매도를 때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지수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에 루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이 장소에서 결국 시장은 상당히 개파하기 위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김영근 멘토 오늘자 어떻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상당히 좀 약세해서 회복이 좀 되지 못하고, 코스피는 약간 또 해외 시장과는 다르게 어떤 또 가능성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코스닥 쪽을 좀 팔고 코스피로 옮겨가야 되는 이러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구간이고, 과연 또 어떻게 코스피 쪽은 과연 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좀 보면서 한번 향후에 그런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상당히 머리가 한쪽으로 편두통이 생기지 않나. 네, 그런 그렇습니다. 하루 같았거든요. 네. 우리 이장님. 네. 오늘 장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참 한가한 장이었는데요. 네. 아침에 뭐 들어서자마자 코스피가 26포인트 떨어져가지고 거의 전 종목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장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지수가 올라오면서요. 그간 밀렸던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은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장님 또 오늘은 2,0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업종들이 눈에 띄었는지 한번 살펴주셔야죠. 종목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까? 간략하게. 지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네. 오늘 보면 안철수 씨가 10월 달에 이제는 무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씨가 10월 달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의외로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와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한 10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오늘 또 그 전쟁 그쵸?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다고 했는데 결국 선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선포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쟁 관련주 그리고 또 오늘 전차 관련 종목들 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영근 멘토는 오늘장 좀 눈여겨본 종목이나 업종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그 종목들, 그러한 코스닥 종목과 역시 뭐 자동차 쪽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네네네. 흐름이었습니다.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이고, 어찌 보면 약간 좀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사실 자동차 현재 상승의 흐름을 보면
철저하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거든요. 외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지금 파업에 대한 악재도 불거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에 또 영향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좀 이러한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상향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도 좀 그래요.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외인들의 선택을 좀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매수에 대한 그런 의견 같은 경우, 신규 매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뭐 만도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네. 아직까지 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장기 평선 위에서 좀 안착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네.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현대의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도 좀 꼽을 수 그렇네요. 있는 흐름인데요. 강하게 지금 장기 이평선 수렴된 그러한 구간들을 좀 뚫어주는 흐름과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뭐 평화전공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네. 50일 신고가까지도 형성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장 좀 그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는 역시 자동차 섹터가 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이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상황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방송 후반에 아마 그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 섹터로는 이러한 자동차주들, 외인들의 지속적인 우리 한국 자동차주의 사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르릉 하면 시동을 거는 시동키. 누구나 아주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싶거든요. 네. 그 주인공은 곧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출생 김도영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장 점검 여기서 살짝쿵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편도통에 오고 있는 하루를 마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늘장의 이슈 앤 토크 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내일장 승천주,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앤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장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강한 맷집의 힘은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라는 다소 우호적인 예측 속에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체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멘토들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큰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520선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코스닥 지수는 급락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바닥의 끝에 대해서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우리 투자자분들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서 한 12시 반쯤이나 1시쯤 이제 막 잠을 드실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 미국 증시의 갑작스러운 또다시 이제 하락이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하락이 아니라 이제 장기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게 됐었죠. 네. 그 흐름 때문에 잠을 많이 설치셨고 오늘 시장 출발 때 시초에서 개파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우려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한 근 8, 9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개파락을 해외 증시 똑같은 위치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앞에서 오늘장 점검했던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는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 사실은 호재의 내용이 대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도요타 자동차의 실적과 감염해서 현재 중국 공장의 증설 부분 확충됨으로 인해서 부품주 잘 보자 하면서 역시 급반등을 좀 노렸거든요. 자,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근거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도요타 실적을 좀 비교해 보면요. 예. 지속될까요, 계속?
지속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완성차에 한해서 네. 오히려 좀 부품주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파업적인 부분, 이 부분이 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전혀 지금 무시하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려운 국면이라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보유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수익은 나진 않습니다. 사실 수익이 올라갔다가 뭐 하락하고 다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다시 그 직전 고점을 뚫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무시하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가 외인과 기관의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인데요. 네. 이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 빠짐없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기관도 지금 계속 붙고 있고 연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수급을 보면은 자동차주를 너무나 지금 좋고 사실 저도 뭐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싶고 좋습니다. 근데 아까 악재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좀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들이 보유하는 부분은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완성차 같은 경우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가 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만도라든가 뭐 현대위아라든가 또 코스닥의 여러 가지 부품주들 수급이 또 유입되는 오늘 같은 거 SL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뭐 수급도 양호하고 또 강한 또 상승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오히려 좀 부품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실제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파업 부분 물론 이제 파업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을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자동차주들이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외에서 악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순환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좀 노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김현근 멘토. 지금 현재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네. 지수 방어 쪽으로 좀 가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힘,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사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도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국가 신용비급 상향에 대한 이러한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좀 노출되는 시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수 방어적인 성격의 완성차.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부분이 있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상당히 좀 고점 인식이 돼 있다. 네. 라는 김현근 멘토 의견이었고요. 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월말 효과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최명석 멘토. 네. 기관 쪽에서 연기금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동반해서 들어온 부분이 이 월말 효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좀 봅니다. 왜냐면 지금 갑자기 이제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또 외국인 쪽에서 오늘 거래소와 선물 매수가 들었는데 이제 월말 효과도 있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지금 그동안 너무 한국 지수와 국내 지수 안 갔는데 또 받쳐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때 보면 기아차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또 관련주가 아주 좋은데요.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희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김현근 멘토,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악재 있다가 또 이슈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신흥국의 지금 위기도 거론이 되고 있고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부분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당장에는 시리아 공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대응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외인들의 이 매수가 좀 시사를 해주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쪽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좀 양호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 다른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터키, 브라질, 남아공 뭐 이러한 쪽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펀더멘탈 부분 결국에 그러한 쪽에서 외인들의 자금이 이탈됐을 경우에 귀착될 수 있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는 한국 증시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체질 자체도 우리나라 사실은 2번이나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IMF라는 큰 위험한 것도 한번 잘 지켜갔고요. 네. 또 금융위기도 잘 이겨내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만큼 체질이 깨끗해졌고 상당히 깐단하고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는 분명하게 가장 매력적인 증시의 하나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김영근 멘토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자,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 네.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매력은 우리가 대외 변수를 비교했을 때 김영근 멘토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발에 대한 이 조기 종료 가능성, 네. 예, 이 영향은 이제는 좀 저 수면 밑으로 넣어도 될까요? 저는 좀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발 뭐 양적 완화 축소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동안 또 우리나라가 의외로 튼튼합니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대일본의 소니도 눌렀고요. 또 애플의 스마트폰도 눌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나 볼 때나 그 뭐 여러 가지 품질로 볼 때는 1등국가거든요. 단지 좀 지수가 그동안 눌렀다 뿐인데 미국발이 됐든 뭐 인도발이 됐든 어느 정도 그 우리나라가 많은 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튼튼한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최명석 멘토. 자, 두 분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FOMC 부분 할 때, 잭슨 홀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실제로 수장했던 벤 버냉키, 그 다음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미참석했죠. 실제 그 부의장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총재가 같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봤는데, 네. 김중수 하는 총재가 미국이 9월에 해외에서 언급되곤 대신보단 다르다. 조기 종료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오늘 긴급 속보 부분에서 오후에 뉴스플레이가 됐거든요. 네. 자, 이 부분.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 가늠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근 멘토?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현재까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양적 완화가 연내에 조기 종료된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시기적인 문제죠. 9월에 시작이 되느냐, 12월에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인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QE 종료라는 부분이 실제로 그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QE 테이퍼링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그 축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완만한 경기 회복이 충분한 완만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라면 충분히 시장에 충격적인 그러한 영향보다는 완만한 점진적인 그러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장은 그 부분에 계속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9월 달에 만약에 조기 종료가 된다고 해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 때문에 영향을 받을 그러한 부분은 좀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표를 좀 화면을 좀 보시면 네네. 최근에 지금 아시아 신흥국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네. 한국과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금요일, 토요일 한국 시장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8월달 누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달러 지금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9,600억대 한국 돈을 원화로 했을 때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양적 완화 그 QE 테이퍼링 이 부분도 점진적인 그러한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의 급진적인 어떤 하락의 영향으로 줄 가능성이 좀 적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신흥국 대비해서 외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국내 증시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사항을 조금은 덜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는요, 조기 종료 이 수면 밑으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를 결론을 내주셨고요. 네. 김영근 멘토의 지금 아시아 시장 쪽에 자금 플로우, 그러니까 자금이 이동 경로를 좀 보고 규모 부분을 각 나라별로 보니까 역시나 이거든요. 자, 종료를 시작을 하던 조금 더 늦추든 어차피 맞아야 된 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것이라고 두 분이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 한 번쯤은 같은 의견 쪽에 동의를 하신다면 좀 적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설마 했는데 네. 미국이 역시 국가분류상은 농업국가이지만 사실 제대로 된 건 무기국가죠. 무기를 팔아서 전 세계 1위, 탑 1이 돼 있는데요. 시리아의 전쟁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외신 보도는 29일 날 공습을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죠. 전 세계 전쟁이. 근데 꼭 중동 발이요. 이장님. 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급반등설도 좀 있거든요. 급등설도 있어요. 네. 어떻게 옛날 과거에는 이 전쟁이 발발되면 어떻게 됐었나요?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중동에서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미국과 3번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1991년 걸프전이 있었는데 네. 불과 한 달 만에 지수가 11포인트 하락했는데 한 달 뒤에 무려 9.9% 상승했습니다. 제자리 거의 다 갖다 놨네요. 예. 그리고 2003년 보시면요, 이라크전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은 좀 불리하게 봤는데, 이라크전 때 13%가 하락했는데, 무려 한 달 반 뒤에 15% 또 상승했고요. 네. 2011년 그 중동 민주화 운동 때 6.3%가 하락됐는데요. 이것도 한 달 만에 다시 9.1%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솔직히 시리아와 미국과의 싸움은 뭐, 안 봐도 압니다.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미국이 일주일에 끝내냐, 2주일에 끝내냐, 한 달 만에 끝내냐 그 차이지 누가 봐도 미국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가장 무서운 초등학교 3학년이 봐도. 그렇죠. 네. 3학년이 질풍노도의 3학년. 그렇죠. 근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분명히 그 정치적인 이권이라든가 경제적인 석유 같은 거 그걸 또 이권을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시간 문제지 미국이 시리아를 뭐 부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일부터 공습이 들어가는데 한 2, 3일 뒤에 다시 지수는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장님의 친절한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버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모습을 갖고 예측치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리아발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급반등으로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두 가지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 네. 그러면요, 단기 충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요, 지금 만약에 주식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네. 좀 현금화를 좀 많이 지금이라도 시킬까요? 아니면 잘 들고 있다가 네. 저가에 다시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갈까요? 제 생각은요, 29일부터 이제 폭격을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지수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아침에 빠졌는데 오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또 코스피 같은 건 또 외국인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유하신 종목을 팔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번 그 전쟁은 안 봐도 압니다. 미국이 승리한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내일부터라도 충분히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겁먹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서 시간만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 한 달만 기다리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간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또 네. 자, 김영훈 멘토. 우리 잠깐 짧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지금 긴급하게 속보로 좀 들어오는데요. 와, 레디가 됐답니다. 준비는 끝났답니다, 미국이. 이르면 내일 빠르게 공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오늘 시장의 모두의 대세와 여론과 대세 폭락설이 큰 힘을 얻으면서 밑으로 그냥 빵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해외 증시가 똑같게 딱 떨어졌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갑자기 지수 하락 쪽에 베팅과 종목군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죠. 바로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김영근 멘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장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단기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하겠으나 오늘 시초에 좀 영향을 받고 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라는 건 계속 사실은 반복이 됩니다. 사실 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관련해서 아까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요. 유가가 분명히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중동발 악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중동 민주화 운동 때도 이랬고요. 단기적인 영향을 받고 상당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이번에 역시 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800, 1850포인트 사이에서의 구간은
종목에 대한 매수 구간으로 좀 보고 다시 있습니다. 매수 관점. 예,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구간에서 더 하락을 해서 그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기에는 아마 시기 타이밍을 잡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악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 위험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 이 경험상 이 촉으로는 조만간에 사실은 좀 폭등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이런 대응 관점에서 제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좀 주식을 좀 보유하시면서 좀 인내를 하시고 어려운 구간이 좀 오더라도 좀 인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인내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리아 이슈를 비롯해서 또 9월 임박설의 조기 종료설, 또한 인도네시아 인도발의 신흥국가가의 금융위기설까지 확산이 되고 있네요. 자,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참말로 악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론몰이의 역발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은 폭등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미선물 자체도 일시적인 반영을 하고 나서 급락 여파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자,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암묵적인 부정밖에 없는 시각 속에서 우린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 잡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보다 더 힘든 장을 3번 겪어온 사람입니다. 네. 이장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네. 혹시 아까 그거 다 겪으신 거예요? 아니, 예, 그렇죠. 다 겪었죠. 그래서 이 정도야 미국이 시리아나 이게 전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전쟁한 나라 가셔갖고 이장님 역할하고 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그냥 시간이 한두 달, 2달 아니면 모든 게 해결됐고 오히려 더 상승했으니까 네. 맘 편히 오늘부터 2달 쭉 뻗고 시청자 여러분들 주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장님의 이 포커페이스에 보면요. 네. IMF도 겪으신 것 같고요. 또 금융위기도 겪었고요. 리먼 사태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또 미국의 신용등급. 그때가 참 가장 더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악몽입니다. 그때 마침 딱 휴가 갔거든요. 현금 100% 채우고 휴가를 가야 돼서. 네. 그렇게 쏟아져갖고 어마어마한 파생의 수익을 좀 못 챙긴 것도 있고 혼자 떠나서 즐기는 것도 죄스러웠었는데 이장님의 모습을 보면 이 장가의 주름이, 눈가의 주름이 그런 지나간 세월의 흔적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김영근 멘토 그러면요.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예,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선택은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 쪽으로 볼까요? 이제 섹터로 보면 역시 이제 IT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이나 조선, 이 중국 쪽도 계속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조선 이런 섹터와 IT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 종목 선택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ETF를 좀 활용하는 전략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1850포인트 이하에서는 레버리지 편입을 할 것이고 지수가 다시 1900 이상 가까운 근접한 그런 시기가 될 때는 인버스를 활용하는 이러한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나. 현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있을 시에는 인버스를 좀 편입하는 전략도 해지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도 괜찮지 않나. ETF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근 멘토는 다른 전략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네. 종목도 좋다. 하지만 여러분 또 머리 아프시죠? 옛날엔 주식만 잘해도 됐는데 요즘은 ETF 해야 되죠. 네. ELW 해야 되죠. 선물해야 되죠. 너무 옵션 해야 많아요. 되죠. 주식 선물해야 되죠. 공매도에 대차 때리셔야 되죠. 방금 뭐 들어온 거 있었는데, 그거 스가 나갈 뻔했습니다. 네. 예, 그거 생방송 사고 또 우리 주쌤이 또 오늘 정신 못 차리고 장도 힘들었는데 사고 싶 뻔했는데요. 네. 아이고, 주쌤도 이렇게 정신 없는 이유가 있죠? 해도 넘어가. 이게 문제는 사고뭉치 이런 사고뭉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멘토님은 지금 잠 못 주무시죠? 주쌤도 잠을 못 자겠습니다. 사고뭉치 코스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겠는데요.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하는 이유, 코스닥, 뭐 때문인가요, 이장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네.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한 5년, 10년 전에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이든 돈을 그냥 싸들고 와서 코스닥이든 거래소가 됐든 샀는데요. 지금 시장이
별로 돈이 좀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도 연기금만 바라보고 있고요. 외국인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작전 세력이 거의 코스닥이 있는데 네. 원래 코스닥이 오르면 한 3배, 5배, 10배는 그냥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 뭐 상한가 2-3개만 가면 금감원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이 거래소 쪽으로 가는데 코스닥은 지금 제 생각에 정책의 문제지 정책 문제만 잘 풀리면 우리나라 그 김대중 정권 때 지수 288포인트였대요. 10배, 50배, 100배 가는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사실. 네네. 근데 지금 뭐 2000포인트, 1900포인트인데 뭐 더블 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책의 그렇죠. 문제지, 그 정책만 잘 이렇게 풀어주면 충분히 코스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사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테마도 사실 여러분들 급등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몇 개 없었어요, 시장에서. 예. 그것도 차라리 그냥 빵 쏟아갖고 하시는 분들 수익이라도 내든가, 윗꼬리 달고, 진짜. 짜증이 나는데요. 네. 김영구는 또 도대체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사실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네, 테마주들, 맞아요. 테마주들 네. 뭐 더 활발하게 그럼 상승 움직이고. 종목으로 우리가 이슈를 잡아볼까요? 상승 종목을 일단 제가 그러면 현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더 네, 상승의 맞아요. 가능성이 있나 이 아, 부분을 그래요. 좀 그렇게 보면 하죠. 뭐다 워낙 빠지니까. 지금 어려운 뭐 시장의 코스닥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좀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제가 오늘 확인을 해왔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들어와서 네. 과연 그런 메이저들이 샀는지 팔았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 네네.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 수급이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네. 매수를 그렇죠. 한 상태고요. 그럼 유가증권으로 대비하면 한 10조 가까이 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피는 약간 외인들 계속 매도였고요. 그렇죠.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 4,500억 정도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개인이 한 8,900억 정도 매도 이렇게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여전히 지금 최근 단기간에 좀 매도가 나오지만 외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견고하다. 판단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은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저희도 이제 승천주를 하면서 손절가를 제시를 하고 어떤 이탈이 될 때는 좀 매도를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꼭 손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꼭 항상 코스닥이 더 중요하게 좀 지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슬림화를 시켜야 되냐? 네. 좀 실적이 개선되고 또 수급이 유입되고 기술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이러한 쪽으로 좀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예. 그러면요, 시청자분들 빨리 메모장하고 좀 적어보세요. 네. 코스닥, 잠시 뒤에도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지금이라도 팔고 손절매 치고 떠나야 되는지 고민이 무지하게 많으실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편도통이 애가 좀 이쪽으로 좀 커지지 않았나요? 예. 안 그래도 못생겼다고요? 아이, 채널 바꾸지 마시고요. 네. 자, 김현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예. 수급과 슬림화 전략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알겠습니다. 집중해야 너무 될지. 또 거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크게 종목을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네네. 최대한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좀 하반기에 개선되는 종목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사파이어 테크 아하. 4분기 때 흑자 전환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인도 쪽이죠? 최근에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네. 뭐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제닉이라는 종목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 종목도 한동안 좀 기대도 많이 됐었지만 주가의 흐름은 좀 좋지 못했는데요. 네. 이 종목 또한 하반기 때 실적이 좀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있는 좀 약간 상반된 흐름인데요. 사파이어 테크는 IT 쪽에서 좀 잘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제닉은 아직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거래 부분이 좀 유입되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러한 양봉에서의 거래량 부분이 좀 포착이 바닥권에서 어떤 거래 부분이 좀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저 오늘도 팩 붙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먼저 잘 선수를 아시죠? 치셨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주식승천 시즌2에 저희 방송이 팀에요. 마스코트가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저희 그 이승아 FD라고 아하.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 제닉 그래서 네. 하고 오셨나요? 오늘 못 하셨나요? 네. 그럼 내일은 하고 오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뽀송뽀송한지 알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또 안방마님인 혜선 씨는 저는요. 데 매일 쓰셨죠? 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만나다 보니까 좀 푸석푸석한데요. 네. 오늘도 또 가서 하려고요. 네. 그래요. 가끔 남은 거 있으면 제가 좀 뺏어갖고 저도 좀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네. 다 얼굴이 커서 분명 얼굴 크다가 좀 그러잖아요. 대가리가 커서 안 된대요. 저는 한 장 네. 갖고 그래서 두 장 맞아요.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죠. 자, 중국 관련된 이 그동안의 시세를 많이 분출했다가 많이 잊어버렸던 제닉이 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자, 추세가 이제 만약에 지금의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영구님?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종목들은 이제 하반기 때 실적 개선에 네, 대한 실적 모멘텀이 개선 있는 되고. 거고 추세적인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제 승천대도 있는 종목인데 KH 바텍 여전히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죠. IT 쪽에 역시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적도 당연히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에서 뭐 한일이와 이런 종목들 보면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 전혀 뭐 시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 이제 세 번째 패턴으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이 종목들로 수급 다 유입되는. 결국에는 수급이 또 유입이 됩니다. 네네.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면 수급 특징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로 한번 수급이 유입되는 그러한 섹터를 보면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이 또 해당이 됐고요. SL 네. 같은 종목을 확인해 보면 수급을 보시면 뭐 기관의 매수, 아. 또 연기금의 매수, 뭐 외인의 매수는 좀 약합니다만 기관의 매수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LMS라는 종목, IT 종목,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50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역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뭐 기관, 외인들의 매수가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최근에 또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단기적인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투신이라든가 뭐 외인들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고요. IT 쪽에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IT 부품 최근에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파트론 같은 이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 쪽 이쪽도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저점에서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한 종목에서 뭐 태웅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은 철저하게 이제 수급적인 그런 논리로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요. 두 멘토분들께 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이 연초부터 누누이 얘기하셨던 거 있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잘 갈 것이다. 그 중소형주 간다. 네. 랠리다. 아직도 그 전망이 유효한지 묻고 싶은데 우리 최명석 멘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좀 달리 봅니다. 아, 왜냐면 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코스닥이 폭등한다, 전고점을 벗겼다 했는데 네. 지금 좀 사정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지금 거래소 쪽으로 좀 돈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최근에.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주식도 변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변할 땐 빨리빨리 변해줘야지 그 옛날 것을 고집하다가는 또 큰 거 다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뭘까요? 글쎄요. 당황하셨죠? 네, 제가 좀 이장님? 당황했네요. 이장 변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김영근 멘토 변하지 말아야 될 거.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글쎄요. 주식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본인의 어떤 지조라고 해야 될까요? 지조? 역시 영국 신사다운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조 중요하죠. 뭐 다른 건가요? 지조가 없으신 우리 주쌤 답이 뭔가요? 참, 두 분과 우리 안방마님과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렵습니다. 답은 물음표로 대응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요. 네. 상당히 주식에서는 변화가 사실 발빠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 고집과 아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 얘기 한번 이어가 보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 랠리보다는 대형주 랠리 쪽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지금 돈들이 거래소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부재예요. 코스닥이 좀 올라가게끔 좀 봐줘야 되는데 상한가 2개만 가면 바로 분광은 조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저는 돈들이 거래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할까요? 손절매는 아닙니다. 일단 들고 가시되 네. 일단은 돈이 있으면 안전한 좀 거래소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건 멘토는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손절매를 해야 할까요? 그게 아까도 필요할까요?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좀 네.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단기간에 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코스피가 좀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나면 코스닥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래서 코스닥 쪽을 계속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관점인 거죠. 코스닥만 가고 코스피는 못 가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수익률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슬림화는 좀 필요합니다만 네. 우리가 매매하는 관점에서 수익률은 분명히 이쪽이 낫다는 거죠. 코스닥 쪽이 종목이 더 낫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조금 더 대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하는 게 있어요. 두 분에게 좀 명쾌하게 답변을 좀 정확히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 장과 어제 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 김 여사가, 김 개똥군이, 또 주쌤이, 우리 이장님이, 우리 김영근 멘토님이 또 얘기를 해서 이 종목이 하반기에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형주는 밀리다가 올라오면서 거의 그 부근을 왔지만 지금 중소형 코스닥 쪽은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까지 밑으로 지금 손실이 많이 커지신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코스닥을 보면요. 추격을 분명히 갔는데 좋은 실적이라고 얘기해서 들어갔는데 하한가를 맞고 계속 급락이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분들은 손절매 오늘 무지하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 말고 그 회사의 가치과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그러한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실 때, 네. 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코스닥이 좋았을 때 코스피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그런 감정이었을 거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지금 뭐 조선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손절하고 만약에 코스닥 쪽으로 간 투자자들이 있다면 상당히 지금 그 2배의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코스닥 쪽에서 그러한 케이스가 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전제는 그 기업이 분명히 실적이 좋고 향후에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종목이라면 철저하게 지금 인내를 좀 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지금 가고 있는 이를테면 제 생각엔 만약에 자동차를 지금 또 쫓아간다. 이렇게 되면 많이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네. 2번 죽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김영근 멘토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멘토링 잘 따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을 좀 이탈해서 이미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믿고 꽉 물고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손실도 만회하고 플러스 것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우리 최명석 멘토 네. 어떻게 할까요? 저도 김영근 멘토와 같은 생각인데요. 1년에 제가 그 차트를 2천 종목을 거의 한 4,000번, 5,000번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요, 특징이 딱 한 가지 거의 비슷한 어떤 특징이 거요? 있는데요. 1년에 종목이 2번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가 하더라도 1년에 2번은 수익이 납니다. 아, 동바, 동네 예. 바보. 예. 제 별명인데. 예, 아닙니다. MC님 아주 너무 훌륭하신데. 네. 근데 뭐냐면 지금 30%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다시 손실이 났잖아요. 네.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한 3개월 기다리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은 꼭 올라가니까 지금 떨어졌더라도 두세 달 기다리면 또 올라가니까 시간으로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회사만 괜찮다면 다시 상승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코스닥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란 얘기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자, 해서칠 네. 첫눈이 온 날 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설레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설레임과 또 다른 마음은 아주 차가운 고통이 지속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 길을 밟아가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어찌야 보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시간들이 조금은 설레임과 희망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렵게 고통을 견디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일비를 조금은 던져주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같이 하시면서 가끔은 욱서도 보고 조금은 전략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네. 오늘장 이슈앤토크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이어지는 코너는요,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엑기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두 분은 이 시장의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실 아까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려면 우리나라 정치 사건도 지금 하나가 터져 있는데 네. 그걸 일단 빼놓고요. 일자리 창출 이야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사실은 잡으려면. 하지만 이 두 분이 내일 이 전국의 혼란 속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포트를 꾸려갈지 내일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내일장 승천주 시간
어김없이 돌아와서 혜서 씨 어떤 네? 종목 어떤 분이 갖고 왔나요?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최명성 멘토는요, 현재 잘 짜여진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어서 새로운 종목을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는 SK케미칼 가지고 오셨네요. 이거 SK그룹의 생명과학 부분 사업을 책임지는 회사인데요. 요새 아주 뜨거운 이슈, 바로 백신 개발에 관한 이슈와 함께 주가도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 백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거의 독과점이라고 했던 녹십자와 이제 양분을 나눠 드디어 이제 가시형의 건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SK케미칼. 자, 저도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예, 말씀하신 그 임상 그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세포배양 백신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이러한 이슈가 최근에 좀 나타나면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최근에 주가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좀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분기 4분기 때도 강한 어떤 실적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학 쪽 부분,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임상에 대한 부분도 어떠한 좀 기대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좀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린케미칼 부분이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 최근 미국의 약정 완화 조기 정도도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중국 쪽에서에 대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생명공학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백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또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될 거고요. 자회사 그리고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악의 국면을 좀 탈피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악재보다는 좀 호재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자동차 주도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철저하게 좀 의아한 부분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부분, 자동차주들이 계속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 종목에서 최근 시장과는 좀 영향을 덜 받는, 시장 지수에 좀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지금 제 포트에 페이per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장과 가장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좀 단기적인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릴 수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이제 매매 전략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차트를 네. 좀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7월달에 좀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최근에 상승을 시도하는데 여전히 역배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의 압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구간에서 어떤 급등적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제가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라든가 그렇네요. 또 외인의 매수, 투신 이러한 매수세들이 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을 판단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 반등 구간,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네. 추세 반등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오늘 거래가 유입된 부분도 현재 121선 부분에서 오늘 부딪히는 흐름이지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죠. 아까 수급도 확인해봤지만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늘어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는 4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김영근 멘토님, 이건 SK케미칼은 저도 요즘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를 5만 원까지 보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5만 원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매물대가 6만 원에 사서 다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려가지고 지금 4만 원까지 와서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제 4만 6천원이 왔는데요. 지금 아까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기관이라든가 투신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가가 5만 원보다는 한 5만 5천 원대가 적당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제 도표를 보면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61선이 약 5만 5천 원대 있는데 좀 5만 원은 너무 낮지 않나요?
목표가요? 인간적으로. 그럼 최명성 멘토님께서 한번 매수하셔서 55,000원까지 좀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좀 약간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수급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어떤 추세 상승 구간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되면 사실은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약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55,000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 정도의 흐름에서 좀 조정권이 나타난다면 다시 재매수를 해서 그때는 55,000원 정도 높여서 다시 한번 재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까요? 저는 항상 시청자 입장에서 쓰는데 네. 솔직히 그러니까 목표가가 너무 짧았다. 네, 이 도표 보시면 거의 시청자 여러분들 6만 원 사서 많이 이제 물려 있어요. 네. 근데 5만 원 사시면 너무 작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좀 서운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는 한 5만 5천까지는 봅니다. 좀 가능한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더. 예, 시간이 그 걸리겠죠.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영근 멘토의 사실 SK 케미칼은요. 네. 기본 원래 체질은 화학 쪽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니까 즉 자기의 색깔론이 바뀐 게 이제 이 백신 쪽의 세포 배양 쪽의 강점을 이제 녹십자하고 양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그룹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좋은 긍정으로 두 분 다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라면 두 분의 의견을 조합해서요. 네. 일단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근 멘토가 얘기하신 5만 원대 가서 네. 흔든다 그러면 비중을 반을 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데 최명성 멘토의 우리 이장님 말도 5만 5천까지 나머지 비중 끌고 올라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두 개 다 못한다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샘플러스로. 네. 아우. 김영근 멘토와 네. 최명성 멘토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면 직접 친절히 받아줄 걸 주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우리 내일장 승천주로 SK케미칼 저도 분명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수가 워낙 안개 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수 방어 쪽인 역할도 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자,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지 못했던 부분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네, 최명성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요, 저희 한 주를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김영근 멘토의 승천주입니다. SK케미칼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 4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5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그래, 내일장 중요한 포인트 속에서 SK케미칼이 내일장 승천주로 신규 편입 시도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개파락에서 상당히 손절 종목군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네. 반등에서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분명히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멘토들의 수익률 얼마만큼 상승했을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그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원칙 화면 함께 보시면서요.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일 키포인트로 짚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죠? 제시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3천만 원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장님 최명선 멘토의 포트입니다.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온은요. 유럽 램시마 승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4% 약세 보였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 53.95%입니다. 현대 하이스코 4거래일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현재 수익률 30%를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S-오일 오늘장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일바이오는요. 오늘장 1.7% 하락하면서 아쉽지만 현재 3.54%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다음은 우리 능력자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가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겠고요. 시장 대비해서 관망세가 좀 뚜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3천만 원의 마지막 포트입니다. 셜록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인데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3%가 넘는 급락세를
급락세를 보여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수익률 재차 하락하면서요. 현재 마이너스 3%대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왕자, 양순 모멘트, 이제 어른 왕자라고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세중이 이틀 연속해서 3D 테마가 일시적으로 좀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속에서 대장을 조금 뺏기긴 했지만 역시 강보한마감 플러스권 유지하겠고요. 코덱스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지수 방어 쪽으로 들어왔었지만 개파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약 손실 구간이지만 강력히 보유 의견, 전략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누멘토의 포트입니다. 어제 가져오신 아시아나 항공이요. 오늘장에서 1.28% 수익률로 좋은 출발 보여주었습니다. LG U+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1%대로 올라오면서 현재 3.5% 수익권이시네요. 다음은 금일 출연하신 우리 신사적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두 종목인 KH바텍과 동성하이캠이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두 종목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보유냐, 손절이나 이익 실현이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승천주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SK케미칼입니다. 매수가 46,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룰을 적용해서 진입하고요. 목표가 5만원, 손절가 42,000원에 비중 20% 편입 시도합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엔 한 단이 2.8%로 약세를 보였지만요. 파트론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제 승천주로 가져오신 파트론이요. 17,100원에 편입 성공했고요. 편입 하루 만에 3.8% 수익으로 신고식 잘 치는 모습이네요. 유후. 자, 1억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한 멘토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을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아쉽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역시 내가 있어야 지수는 방어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쌤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요. 현대상사와 동양 EMP 오늘장 2%대로 강세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의 수익률 세 종목 모두 많이 회복된 모습이죠. 다음은 우리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샘플러스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호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기아차, GS, 삼성중공업, 일진디스플레이 이 주가의 적정 주가를 가지고 조금 비싸도 살 수 있는지 더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분이죠. 네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요. 특히나 일진디스플레이가 코스닥 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코스닥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조금 마무리가 되긴 했었지만요. 네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유지가 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어제 하루 쉬더니요. 오늘장 재차 3%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누적 수익률은요. 6.56%입니다.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종목들과 함께 내일장도 모두 선방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 일단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금일 출연하신 두 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점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극의 신사 김영근 멘토의 포트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어떤 종목? 본인은 승려시니까요. 네. 네. 예, 첫 번째 KH바텍으로 한번 해볼까요? KH바텍으로 할까요? 매수 편입을 하고 나서 이제 약간 상승했다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영향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견고하네요, 근데. 예, 시장 대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인 것 같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유는,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애플이라든가, 모토로라, 소니,
심지어 이제 중국의 그런 로컬 업체까지도 그 매출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이렇게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렇게 매출처가 다변화된 기업이 거의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향후에 이 소형 금속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스마트폰 쪽에서 금속 채택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쪽 같은 경우가 뭐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좀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아까도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러한 시장에서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도 좀 이상이 없는 이러한 네.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시해드린 뭐 손절가가 제가 24,500원 정도 상당히 좀 넓게 잡았습니다. 넓게 좀 잡아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좀 보유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주 안에 한번 3만 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매수는 비중이 제가 20%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현재 시장적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 20% 비중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보고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비중이 만약에 좀 적다면 더 늘리는 부분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비중 20% 정도 혹은 30%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 이러지 않았다면 이 정도 한 30%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은 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종목은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성아이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좀 거래도 적고 뭐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드리기 조금 망설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유입이 돼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상당히 이제 화학 업종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어서 화학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매제 그 선두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유지라든가 뭐 우레탄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추출해낼 때 사용하는 촉매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좀 선두 기업인데 상당히 그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PU 사업 부분이죠. 폴리우레탄 부분 사업 부분이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최종 소비재로 공급하는 그 소재인데요. 이 부분이 좀 경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화학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TPU라는 그 소재 부분, 자동차 최근에 고급 자동차들 같은 경우 PVC 같은 경우가 많이 이쪽 그 TPU 소재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거래도 좀 유입이 되고 수급도 좀 양호하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좀 봐도 사실 직전 고점에 대한 그 시도 부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랐다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좀 이렇게 보시면 일전에 이 부분에서도 이 넘어서는 구간을 좀 보시면 이 이후에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들지만 약간의 뭐 진통 구간이 있지만은 더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지금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을 또 넘어설 수 있는 그 구간에 오지 않았나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해드린 목표가 8,200원. 아마 단기간 안에 이 종목 또한 이번 주 안에 목표가 이번 주면 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조금 무리수긴 하지만 네. 한번 시도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뭐 네. 무리십니까? 이틀 동안 한 8,200원 그냥 훔풍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김현구 멘토의 KH바텍 그리고 동성 하이캠 살펴봤고요. 자, 자, 이어서 그래요. 뭐 신사숙녀가 이렇게 뭐 했으면 네네. 저는 그냥 구수합니다. 뭐 딱 봐도 그냥 네. 냄새 풀풀 나게 생겼죠? 아시네요? 네, 네. 뭐 주세 몰라 푸짐합니다. 우리 이장님 저하고 같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점검 하나 시작해 볼까요? SO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SO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SO일이 지금 바닥을 잘 잡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주 시장이 빠졌을 때 3일 연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 한 4일 정도 계속 잘 잡고 있으면서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 추석과 아울러서 여행철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자동차가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또 이제 겨울 때 그 난방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리고 국제유가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예. 또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네. 국제유가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들고 가시면 1, 2주 내에 한 5%에서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럼 다음 종목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셀티리온 오늘 큰 이슈가 나와서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티리온이 그동안 그 유럽의 그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복제약이 오늘 승인이 나는데요. 네. 승인자들로서 오늘 한 4% 정도 뛰었다가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왜 하한가 그런가요? 근처.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의 800만 주 정도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매수 매도인데 더 이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매도 시점에서 매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 그 사인은 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 한 80% 정도는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 한 20% 정도만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바이오 살펴보죠. 예, 제일바이오는 지금 중국에서 AI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죽고 있는데요. 꼭 그 이런 AI 바이러스가 꼭 초가을철 좀 찬바람이 날 때는 꼭 이게 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이게 테마성으로 다가옵니다. 제일바이오는 회사도 좋고요. 오늘 보니까 관련진 이글벳이라든가 파루가 또 뛰기 직전입니다. 특히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데 이 종목은 초가을이나 겨울에 꼭 한번 크게 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1선을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종목은 들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좀 해보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강한 것은 좋았지만 또 이제 뒷북으로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내일장 점검 본격적으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톡톡 찍어서 수익을 내는 그게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계좌를 좀 많이 닫아놓고 어디를 좀 멀리 갔다 오더라도 계속 우상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참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 그 장중의 변동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파생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즐거운 하루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내일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 한번 세워보기 전에 앞서서요. 자, 어제 우리의 잠을 못 이루게 했었던 글로벌 증시에 지금 현재 시작되어 있죠. 그 모습, 그 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의 수급 특징까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전일 시리아에 대한 미군 개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주요 3대 지수들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예,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시리아 공습 임박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위를 보이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등 대응 조치를 승인해달라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급락에 따른 매입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에서 은행들의 준비금 부담을 낮춰서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투자 심리를 다소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얘기인 상황을 보면 네. 이제는 조기 종료 얘기보다는 일단은 이 시리아와의 전쟁 선포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이슈로 심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역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상황 좀 살펴주시죠. 예, 전일 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한적 군사 개입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현재 0.6%에서 1.7% 사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원자재와 소비자 상품주가 하락하는 가운데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그리스를 유로존에 넣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독일 정치권의 상황이 총선까지 한 달간 유로존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럽 쪽이 상당히 최근에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견고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예,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와 시리아 사태 우려로 하락 마감함에 따라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을 했으나 5일 연속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이 장 후반 매수세를 늘리며 지수를 상승 전환시켜 전일 대비 0.08% 오른 245.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베이시스는 9월물 최장기간인 4일 연속 백워데이션을 기록했고 거래량은 전날보다 29,000 계약 증가한 198,600계약을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은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2.35포인트 상승한 245.4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선물 시장 쪽에 미결제가 조금 계속 상승 쪽에 붙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연구원님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 쪽 상세하게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실시각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어제는 조금 다리를 쭉 뻗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조금 쭉 펴고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 부분은 또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네. 내일장 전망 그래서 심도 있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내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네. 자, 주쌤이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보셨죠? 우리나라가 7월달 경상수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좀 장중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NHN한테는 희소식이네요. 상당히 지금 기업 분할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거래 재개가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내일 드디어 이 미국이 최근에 경제지표 쪽이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부정적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2분기 성장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기 종료는 수면 밑으로 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잠정치에서는 1.7%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치에서 1.7% 아래인지 위인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긍정, 밑으로 내려오면 부정, 그러면 부정이면 조기 종료는 함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김영근 멘토 내일 일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 1850포인트 사이는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조정 시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인내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고 오히려 좀 현금이 있으시다면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종목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 네, 그래주시죠. 예, 좀 섹터별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감 섹터 같은 경우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어적인 그러한 섹터까지 조금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낙폭이 과대한 이러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 삼성 SDI라든가 네. LG 디스플레이, 코스닥에서는 KH 바텍, 파트론 이러한 종목도 아까 코스닥 쪽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 IT 쪽에서 관심 가능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 섹터, 만도라든가 현대유와 코스닥에서는 성우하이텍, 한일유아 이러한 섹터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민감주 중에서 최근에 중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빅3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우리가 중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섹터고요. 철강이라든가 이쪽도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하이스코 또 좀 작게는 풍산 이렇게까지 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는 최근 한국전력이라든가 SK텔레콤, 코덱스 인버스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 정도의 그 안에서 포트를 좀 구성을 해보신다면 좀 안정적인 포트 구성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근 멘토가 내일 다양한 종목군들 쪽으로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혹시 메모를 못하셨다면 잠시 뒤에 제가 그 많은 종목군 중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명석 멘토 네. 내일장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저는 내일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네네. 좀 바닥도 왔고 하니까 다 좋은데요. 내일 일단 미국에서 시리아를 공습하고 이럴 때 좀 시장이 좀 피로감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내일은 내일에 맞게 제가 네 종목을 좀 도표를 봐가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네. 어차피 그 미국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면 군사 관련주, 전쟁 관련주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더니 회사도 모두 괜찮고요. 거래량이 많이 뛴 종목이 4종목이 나왔는데 제 도표를 보시면 처음에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갭상승해서 무려 700만 주가 터졌는데요. 내일 충분히 뭐 소액으로 이런 종목들은 한 500만 원 정도만 들어가서 한 3%나 5% 정도 떴을 때 들어가서 매수하셔서 한 10%나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이 오늘 760만 주를 터뜨리면서 강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리아를 전쟁 공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상한가 2-3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코와 빅텍, 그다음에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회사는 다 제가 살펴보았고요. 현재로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퍼스텍 종목을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미리 좀 이 정보를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분명히 시리아를 공습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네. 벌써 1주일, 2주 전부터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900만 주가 이렇게 들어왔고 21선, 61선, 121선 모두 오늘 뚫었어요. 강하게 돌파했고 내일부터 갈 수 있는데 이 종목과 특히 그 YTN이라는 종목은 다 아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세계 큰 이슈가 일어나면 YTN이라는 종목이 그 뉴스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뉴스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스페코, 빅텍, 퍼스텍, YTN 이 종목은 잘 보시면서 단타라든가 아니면 내일과 모레까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종목을 핵심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자, 김영근 멘토. 아까 좀 많은 종목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 중에 그래도 우리도 한 2종목 정도나 3종목을 압축을 해본다라면 내일 요 종목으로 승부수를 보자.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테마주, 말씀하신 테마주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종목들 안에서는 일단 자동차 부품 중에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 내일장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오히려 좀 매수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눌림목이요. 눌림목이 네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거래도 뭐 오늘 강하게 좀 유입이 됐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관 또 외인 매수, 오늘 개인이 또 강하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의 그 제3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으로 고마진 제품이 현재 계속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주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기술적인 흐름 내일 시장의 그 공습에 관련해서 시장의 어떤 눌림 여러 가지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내일 혹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번 현대기아차 신형 차량들 신차의 엔진이나 예. 미션 쪽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없나요? 현재 그 어떤 구체적으로 차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노출이 안돼 있군요. 예, 아직 좀 노출이 안 돼 있지만 들어가겠죠.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중국 쪽에서의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불안한 장 속에서 통신주,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연말에 또 배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벌써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방어적인 전략과 그 배당적인 부분 이 부분과 고려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충분히 포트 편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최명성 멘토의 4종목, 그 다음에 그 많은 종목이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해줬지만 그 중에 2종목, SK텔레콤과 현대위아 집중적으로 보자. 네. 신차 엔진과 미션 쪽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 역시 김영근 멘토가 조금 아껴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일장 너무 무섭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급등적인 부분에서 테마 성격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안정적으로 이 대형주 쪽에서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 늦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진중하지 못했고 살짝 장난을 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만큼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애청자분에게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근 멘토, 그 다음에 네, 이장님이죠. 네, 최명성 멘토를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멘토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저희
내일도 어김없이 릴레이 모방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어제 출연하셨던 멘토죠.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희망찬 9월 증시의 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샘플러스 플러스닷 센티비다 co.kr로 오셔서요. 네, 공개 방송 클릭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우시면요. 검색창에다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샘플러스 치면 쏙 하고 들어오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소문 내셔서 같이 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